요즘 잠자리에 들 때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때로는 허전함이 찾아오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60대에 접어들면서 문득 앞으로의 20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는 8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3%가 60대로 돌아간다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왜 하필 60대일까? 생각해보면 60대는 은퇴 후 자유시간이 생기고 아직 건강도 비교적 좋은 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 채 흘려보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0대의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5가지 큰 후회와 함께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는 건강과 경제적 안정에 관한 것으로 우리 모두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의 삶이 더 밝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60대의 작은 습관이 70대와 80대의 큰 행복을 만듭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후회는 건강을 방치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요양원에 계시는 강병철 선생님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60대 때 허리가 좀 아팠어요. 그런데 그냥 참고 살았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대로 관리했으면 지금처럼 24시간 통증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 때문에 눈물부터 나와요. 자식들 얼굴 보러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60대의 건강 방치가 80대의 삶의 질을 완전히 망쳤어요. 강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후회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부인인 정미숙 선생님도 손을 꼭 잡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는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식이요법이니 운동이니 하는 건 귀찮아서 안 했어요. 이 정도 먹는 게 뭐 어때? 하고 과자도 몰래 먹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생활 습관을 바꿨더라면 지금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하시던 정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60대에 시작한 가벼운 운동과 건강관리만으로도 80대의 삶의 질이 85% 이상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노년기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건강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 30분씩 걷기를 습관화하세요. 둘째, 하루에 10번씩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세요. 셋째,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2번 30분씩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하세요. 넷째,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 해도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하루 5분 발목 돌리기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30%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작은 통증,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아픔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후회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인천의 실버타운에 거주하시는 이정호 선생님은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일이 너무 바빴어요.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니 사회활동이니 하면서 밖에 있었죠. 자녀들이 아빠 우리랑 좀 놀아줘라고 할 때마다 아빠가 너희들 공부시키려고 먹고 살게 하려고 일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랐어요. 딸이 발표회 한다고 했을 때, 아들이 축구 시합 있다고 했을 때, 함께하지 못한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도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어요. 지금은 자녀들이 다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명절에도 잠깐 인사만 하고 가기 바쁘니. 이 말을 하시던 이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김미영 선생님은 임종을 앞둔 많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 기기에 빠져 있다 보면 함께 있어도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족 상담 전문가 박진우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노스크린 타임을 정하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모두 끄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데이트를 계획하세요. 이때는 모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손주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부모와 긍정적 관계를 맺은 손주들은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가족의 손이 있다면 그 손을 꼭 잡아주세요. 언젠가 그 손이 더 이상 닿지 않는 날이 올 테니까요. 지금 당장 가족 단체 채팅방에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후회는 돈에 대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호진 선생님은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퇴직 후 겪은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34년간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때 그 돈이 평생 번 돈 중에 제일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결혼한다고 반은 썼고 나머지는 친구 사업한다고 투자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이 정도면 노후에 충분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했죠.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지금 아내와 함께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나이에 누가 쓰겠어요? 아내가 아직도 그때 일을 원망하는 눈치예요. 자식들 얼굴 볼 때마다 미안해서. 이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퇴직 후 5년이 노후 자금의 생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 2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노후 재무설계 전문가 최영철 선생님은 4개 통장 관리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 통장입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만 넣어두세요. 두 번째 통장은 비상금 통장입니다.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예금해 두세요. 세 번째 통장은 의료비 통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한 준비금을 따로 마련해 두세요. 네 번째 통장은 미래 통장입니다. 남은 돈으로 안전한 투자를 하세요. 절대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마세요. 또한 60대에는 무리한 재테크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임대업이나 자신의 경험을 살린 소규모 사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퇴직금은 평생 땀 흘려 일한 대가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판단을 하세요. 네 번째 후회는 고독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홀로 사시는 김영희 선생님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두려웠어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자식들도 다 출가하니 갑자기 찾아온 적막이 무서웠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죠. 심지어 자녀들에게 엄마 외롭다고 계속 연락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자꾸 의존적이 되더라고요.
누군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이루고. 지금 와서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요즘은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늦었지만 김 선생님의 눈에는 쓸쓸함과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고, 외로움은 원치 않는 소외감입니다. 놀랍게도 자발적인 고독의 시간을 가진 노인들이 정신건강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독을 친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부산에 사시는 서민정 선생님은 시간 3분할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 이때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웃음을 나눠요. 둘째, 성장하는 시간.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죠. 셋째, 고독의 시간. 명상을 하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해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감정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다 보니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됐어요. 실제로 명상, 일기 쓰기, 홀로 산책하기 등은 노년기 정신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마주해 보세요. 자발적인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함을 느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섯 번째 후회는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것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최진혁 선생님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집을 사려고 한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진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보태줬어요.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면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서로 불편해졌어요. 제 생활 패턴과 그들의 생활 패턴이 달랐거든요. 제가 아침에 TV 볼 때 시끄럽다고 하고 손주 교육 문제로 며느리와 의견이 안 맞고 결국 따로 나와 살게 됐는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가장 힘든 건 내 자식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최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 심리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오히려 자녀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의존은 자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자신의 독립성도 해치게 됩니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 전문가 이수정 선생님은 4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을 최대한 유지하세요. 둘째, 자신만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세요. 함께 산다면 독립된 공간이 필수입니다. 셋째,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해주세요. 넷째, 자신의 취미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세요. 자녀가 유일한 사회적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관계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80대 어르신들이 60대로 돌아간다면 꼭 실천하고 싶다는 2가지 긍정적인 테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 테마는 제2의 인생 시작하기입니다. 70세의 동화작가로 데뷔한 정의원 선생님은 반짝이는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은퇴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나 싶었지만 한 번뿐인 인생,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싶었죠. 첫 책을 출판했을 때 그 기쁨이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러 다니는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아이들이 제 이야기에 집중하는 눈빛을 볼 때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60대에 이걸 시작했더라면 더 많은 책을 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활동은 노년기,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60대는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면서도 아직 체력과 건강이 뒷받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노인교육 전문가 김태희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메모해 보세요. 둘째, 주변의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로 시작하세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넷째, 동료를 찾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그림 그리기, 글쓰기와 같은 창의적 활동은 뇌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슴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던 그 꿈,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60대. 자신만의 새로운 도전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긍정 테마는 지혜의 나눔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청소년 멘토링을 하고 계신 박상철 선생님은 환한 웃음과 함께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지역센터에서 진로 상담 봉사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요즘 아이들이 내 말을 들을까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가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 더 와 닿아요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지금은 제가 상담했던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한 아이는 제가 상담해준 대로 요리사가 되어 식당을 차렸는데 오픈 행사에 저를 초대해줬어요. 그때 정말 뭉클했죠. 60대부터 이런 활동을 시작했더라면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활동은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 간 소통은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자신의 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정민호 선생님은 다양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 활동을 해보세요. 둘째, 자신의 전문 분야나 취미와 관련된 강의를 지역 주민센터에서 진행해보세요.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글로 나눠보세요. 넷째,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써서 가족에게 남겨보세요. 실제로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활동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주고 사회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값진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누군가와 나눔으로써 당신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80대 어르신들이 60대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5가지, 후회와 실천하고 싶은 2가지 긍정적 테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써내려가는 일기와 같습니다. 어제 쓴 내용은 바꿀 수 없지만 오늘부터 새로운 내용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황금기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현명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고독을 친구로 만들고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자신의 지혜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앞으로의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60대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저에게는 그보다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